사와디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 초급 태국어 옹지인입니다. 가끔 TV에서 꽃을 피는 장면을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는데요. 그걸 보고 있으면 외국어 공부하는 것도 꽃을 피우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서히 조금씩 향상되기 때문에 당장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돌아보면 실력이 쑥 자라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지난주에는 장소와 시간을 이야기할 때 뭐뭐부터 뭐뭐까지 라는 표현을 알아보았고요. 오늘 EBS 초급 태국어 11번째 시간에는요. 위치를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을 알아볼게요. 제가 수업을 시작할 때 출석 대신 꼭 확인하는 게 있죠? EBS 초급 태국어 홈페이지에서 강의 노트 다운받으셨나요? 오늘은 11강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강의 노트뿐만이 아니라 다시 듣기도 무료니까요. 자주자주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태국어 학습을 도와줄 두 명의 원어민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씨, 뻔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สวัสดีค่ะ 안녕하세요. สวัสดีครับ. 그럼 우리 이제 위치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표에 나와 있는데요. 단어 먼저 알아보고 문장 들어갈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큰 도로, ถนน 골목, ซอย 층, ชั้น 위치의 전치사입니다. 어디 어디에 혹은 어디 어디에서. ที่ 의문사 어디. ไหน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문사 어디에서라고 이야기할 때 티나이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두 개가 이어진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여러 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단어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기술을 서술로 만들어주는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능, T능 이렇게 하면 능은 1, T능은 첫 번째. 그래서 우리 날짜 이야기할 때도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T는 장소의 전치사 혹은 위치의 전치사로서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서라는 뜻으로 쓰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 한번 구성해 볼게요. 이 호텔은 어디에 있나요? โรงแรมนี้อยู่ที่ไหนครับ 롱램 하면 호텔이고요. 니는 지시 형용사였죠?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래서 이 호텔은 유티나이, 유는 있다인데 존재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존재하고 있냐, 어디에 있느냐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답변은요. 수쿠미토로 16번가에 16번 골목에 있어요. อยู่ที่ถนนสุขุมวิทซอย16ค่ะ 유라는 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였고요. T가 장소의 전치사였습니다. 그래서 단온 하면 우리 첫 번째 단어에 나와 있었죠. 큰 도로라고 했고요. 수쿰빗은 한국어에 그대로 나와 있다시피 이름입니다. 그래서 수쿰빗 도로에가 되고요. 서이 16번 16번 골목에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쿰빗 도로 같은 경우에는 혹시 태국에 갔다 오신 분이라면 아주 익숙할 것 같아요. 방콕에서부터 파타야까지 쭉 이어져 있는 굉장히 큰 도로이거든요. 그리고 또 수쿰빗 습성, 수쿰빗 서이 습성은 한국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아주 익숙하신 이름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쿰빗 도로라는 이름을 차용을 해보았고요. 이거 16번 골목에 이 호텔이 있다라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장도 한번 살펴볼게요. 제 방은 몇 층에 있나요? ห้องของดิฉันอยู่ชั้นไหนคะ 헝이라는 거는 방이었죠. 그래서 저의 방, 여성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헝컹디찬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요, 있다. 잔나이, 잔이라는 거는 우리 새로운 단어에 있었죠? 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잔티나이 안 하고요. 잔나이 몇 층에 있느냐, 어디 층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답변은요. 당신의 방은 11층에 있습니다. 인데요. ห้องของคุณอยู่ชั้น11ครับ
헝, 컹, 군 하니까 당신의 방이라는 거였고요. 유 있습니다. 찬 스벳 11이라고 써 있는 거는 습능 아니고 스벳이라는 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11층에 있습니다. 11층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위치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고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죠. 택시를 타서 우리 길 찾으면서 길 찾기 설명할 때 필요한 단어들, 문장 알아볼게요. 강의 노트 2페이지에 있으니까요. 같이 참고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시에서 설명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단어들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좌회전하다, เลี้ยวซ้าย 우회전하다. เลี้ยวขวา 공통적으로 나온 게 있죠. 리오입니다. 리오라는 것이 회전하다, 돌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할 때 크게 도는 것 있죠. 이게 리오가 되겠고요. 사이 하면 왼쪽, 이라는 뜻이 될 거고요. 과 하면 오른쪽, 우측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입니다. 직진하다. ตรงไป 빠이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이지요. 빠이 가다였고요. 뚜롱이라는 게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똑바른 상태가 뚜롱입니다. 그래서 뚜롱 빠이 어디에 치우치지 말고 고지 곧대로 가라, 곧장 가라. 그래서 직진하다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다음 뜻은요. 유턴하다인데요. กลับรถ 이 단어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두 개의 단어 이어본 겁니다. 클럽이라는 것은 되돌아가다. 우리 클럽만 할 때 나왔던 단어인 거 기억나시죠? 롯이라는 건 차입니다. 그래서 클럽 롯 하면 차를 되돌아가다, 차를 되돌리다. 그래서 유턴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단어도 마저 알아볼게요. 앞. หน้า 다음은 세우다. จอด 이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잠시 여행을 가더라도 반드시 사용하게 될 단어들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단어 가지고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 호텔은 어디에 있나요? 아까 나왔던 문장인데요. โรงแรมนี้อยู่ที่ไหนครับ 그럼 이번에는 위치로 한번 설명을 할게요. 5분 직진하고 좌회전해 주세요. ตรงไป5 นาที และเลี้ยวซ้ายค่ะ 롱바이 하나티 나티 기억나시죠? 분이었어요. 그래서 5분 동안 직진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리오 사이 리오는 회전하다 사이는 좌 혹은 왼쪽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리오 사이 좌회전 해주세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도 마저 볼게요. 여기에서 유턴하고 호텔 앞에서 세워주세요. กลับรถที่นี่ และจอดหน้าโรงแรมค่ะ 클럽 롯은 우리 단어에서 설명드렸어요. 차를 되돌리다, 차를 되돌려서 가다기 때문에 유턴이 되었고요. T라는 것은 장초의 전치사 어디에서였고요. 니라는 것은 우리 이전 시간에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지시 대명사였습니다. 이곳이 되고요. 그래서 티니 이곳에서 유턴을 하고 그 다음에 마저 나왔죠. 그리고 세우다. 나는 앞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호텔 앞에서 세워달라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질문을 하는데요. 좌회전인가요? 우회전인가요? เลี้ยวซ้ายหรือเลี้ยวขวาครับ 리오사이, 리오화 두 개는 오늘 새로 나온 단어였고요. 르가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선택할 때 나오는 선택 접속사이나 혹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좌회전을 할까요? 혹은 우회전을 할까요? 이런 뜻이 되었습니다. 답은요. 좌회전이에요. 왼쪽으로 붙어주세요. เลี้ยวซ้ายค่ะ ชิดซ้ายด้วยนะคะ 왼쪽으로 붙어주세요 라고 이제 태국어로 표현을 했는데 보통 한국에서 이야기할 때는 1차선 타주세요, 3차선 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태국에서는 숫자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왼쪽 혹은 오른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칫이라는 건 가깝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는 왼쪽이라고 했죠. 그래서 왼쪽에 가깝게 붙어달라. 루어에는 뭐뭐도 역시 나카가 나왔는데요.
카 둘 다 어조사예요. 그래서 그냥 어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혹은 권유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 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국에는 굉장히 많은 교통수단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수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 강의 노트에 사진과 함께 첨부되어 있으니까 설명만 들어서는 이게 어떤 교통수단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것들은 사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의 전 세계에 있는 그죠? 교통수단인데요. 택시입니다. แท็กซี่ 전 세계에 있고 발음도 거의 비슷한데 중요한 점은 태국어에서는 성조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뭐 택시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태국어에서는 택시 하고 뒷부분을 올렸다 내려준다는 거 구분해 주시고요. 다음입니다. 버스. รถเมล์ 버스는 마찬가지로 한국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사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지상철. รถไฟฟ้า 지상철은 BTS라고도 얘기를 한대요. 방탄소년단 아니고요. 예, BTS라고도 얘기하는데 지상으로만 다니는 차예요. 그래서 전기로 다니기 때문에 파이파 전기라는 게 붙었고요. 그래서 롯파이파 하면 지상으로 다니는 그런 차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반면에 지하로 다니는 차도 있죠. 지하철입니다. รถไฟใต้ดิน 따이린이라고 했는데요. 따이라는 것은 아래라는 뜻이고요. 린은 땅입니다. 그래서 땅 아래로 다니는 로파이 기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혹은 영문으로는 MRT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한국에서는 좀 보기가 힘든, 볼 수가 없는 그런 교통수단인데요. 삼륜차입니다. ตุ๊กตุ๊ก 한국 분들이 여행 가시면 재미삼아 꼭 타보시는 것 같은데요. 똑똑이고요. 요거는 미터기가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기 전에 반드시 가격을 흥정하고 타셔야 되겠습니다. 3륜차였고요. 다음은 썽태우입니다. 2 แถว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는 없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그냥 썽태우라고 발음을 옮겨왔고요. 썽이라는 거 뭐였죠? 이었죠. 그래서 두 개 탈 수 있는 이렇게 마주보는 자리가 있고요. 대오라는 거는 선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줄을 가지고 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그런 뭐 트럭을 개조한 뭐 마을버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차인데요. รถไฟ 롯파이, 롯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차량이라는 거고요. 파이라는 것이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옛날에는 기차가 불 떼서 다녔기 때문에 석탄 떼서 다녔었잖아요. 그래서 롯파이라고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차까지 모두 알아보았고요. 그러면 우리 문장 한번 알아볼게요. 문장 가기 전에 새로운 단어 두 개가 또 나와 있는데요. 무엇 당이라는 뜻입니다. ละ 의문사 얼마. เท่าไหร่ 그래서 뭐 택시나 이런 거에서는 사실 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 썽태우, 그러니까 마을버스 개념이라든지 버스 혹은 기차, 지하철 등등에서 쓰게 될 겁니다. 수쿠미 가는 데는 한 사람당 얼마인가요? ไปสุขุมวิทคนละเท่าไหร่คะ 한 사람당 20바트예요. คนละ20 บาทครับ 태국의 여러 가지 탈 것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요. 얼마인지 좀 티켓의 가격을 알아보는 것도 한번 저희가 문장으로 살펴보았는데요. 태국 분들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태국에 있을 때 어떤 교통수단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셨을지 알아볼게요. 남씨, 태국에 있을 때 어떤 교통수단 제일 많이 사용하셨나요? 저는 치앙마이에서 왔기 때문에 방콕처럼 뭐 BTS나 뭐 รถไฟ ใต้ดิน이나 รถไฟฟ้า가 없어서 주로 뚝뚝 아니면 뭐 รถเมล์ 뭐 버스 그리고 2 แถว를 많이 이용합니다. 네. 남씨의 대답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이 지하철, 지상철 이런 것들이 방콕에만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용하셨던 거는 썽태우, 그래서 약간 마을버스 같은 개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롯메라고 하면 버스를 이용을 하셨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주셨는데 콜라 타오라이가 보통 한 사람당 얼마 정도 가격이었을까요?
요즘 치앙마이 버스는 어디에서 내리든 15바트 정도 하거든요. 한국 돈으로 500원? 500원 정도, 예, 굉장히 저렴하네요. 그럼 한번 태국어로 답변 들어볼게요. 롯메 치앙마이, 치앙마이에서의 롯메 버스는 콜라 타오라이카 한 사람당 얼마인가요? คนละ15 บาท ค่ะ 네, 거리에 상관없이 치앙마이에서는 15바트를 받고 있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방콕에서는 에어컨 버스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근데 에어컨이 없는 버스는 거리에 상관없이 뭐 가격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선택해서 타주시면 될 거고, 더위 좀 참을 수 있다 그러면 좀 저렴하게 에어컨 없는 버스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뻔 씨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뻔 씨는 혹시 태국에서 어떤 교통수단 사용하셨나요? 저는 파타야에서 왔기 때문에 치앙마이처럼 롯파이, 롯파이 따이딘 없고 저 그냥 성태우이나 모터사이클รับจ้าง, 오토바이 택시 탑니다. 네, 새로운 달 것이 또 등장을 했는데요. 썽태오는 아까 설명드렸고 뚝뚝도 많이 타셨다고 했는데 뚝뚝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게 나왔어요. 모터사이클รับจ้าง이라고 했어요. 좀 말이 긴데요. 모터사이 영어예요. 모터사이클. 그죠? 랍짱이라고 하면 랍은 받다, 짱은 이제 임금, 고용을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 택시이고요. 지금은 다 이렇게 길게 발음을 해주셨는데 사실 또 짧게 줄여서 그냥 랍짱이라고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택시를 주로 이용하셨군요. 그거는 가격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10바트부터예요. 네, 10바트부터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가격이 거리마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택시잖아요. 택시랑 같은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태국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죠. 태국에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이 한국이랑은 반대로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요. 특히 길 건너실 때 좌우 살필 때 좀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대화로 한번 확장시켜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당신의 호텔은 어디에 있나요? โรงแรมของคุณอยู่ที่ไหนครับ 수쿠밋 도로 16번 골목에 있어요. อยู่ที่ถนนสุขุมวิทซอย16 ค่ะ 이 두 문장은 앞서 우리가 예문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다음 문장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가나요? ไปอย่างไรครับ 양라이라는 의문사가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빠이는 가다이고요. 양라이라는 의문사는 어떻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문법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발음하려면 양라이라고 발음해야 되지만 조금 구어체스럽게 더 편하게 발음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발음하죠? ยังไง 남성도 한번 들어볼까요? ยังไง 네, 양라이보다 훨씬 쉽죠. 양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나요? 라는 문장이 되었고요. 답변도 알아볼게요. 5분 직진하고 좌회전해요. ตรงไป5 นาทีและเลี้ยวซ้ายค่ะ 당신의 방은 몇 층인가요? ห้องของคุณอยู่ชั้นไหนครับ 제 방은 11층에 있어요. ห้องของดิฉันอยู่ชั้น11 ค่ะ 우리가 예문에서 알아봤던 문장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당신의 방은 몇 층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T 굳이 쓰실 필요 없고 잔나이 그래서 몇 층에 있냐 어느 층에 있냐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답변은 11층에 있어요. 잔 11 그래서 10는 아니고 11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하는 것 다 제외하고요. 두 분 원어민의 발음으로만 한번 들어볼게요.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โรงแรมของคุณอยู่ที่ไหนครับ อยู่ที่ถนนสุขุมวิทซอย16 ค่ะ ไปอย่างไรครับ ตรงไป5 นาทีและเลี้ยวซ้ายค่ะ ห้องของคุณอยู่ชั้นไหนครับ ห้องของดิฉันอยู่ชั้น11 ค่ะ
오늘의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오늘 배운 내용은 위치에 대한 거, 위치를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문장 들으면서 같이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 호텔은 어디에 있나요? โรงแรมนี้อยู่ที่ไหนคะ 5분 직진하고 좌회전해 주세요. ตรงไป5 นาที แล้วเลี้ยวซ้ายครับ 좌회전인가요? 우회전인가요? เลี้ยวซ้าย หรือเลี้ยวขวาครับ 좌회전이에요. 좌측으로, 왼쪽으로 붙어주세요. เลี้ยวซ้ายค่ะ ชิดซ้ายด้วยนะคะ 수쿰윗까지 가는 데는 한 사람당 얼마인가요? ไปสุขุมวิทคนละเท่าไหร่คะ 한 사람당 20바트예요. คนละ 20 บาทครับ 당신의 방은 몇 층인가요? ห้องของคุณอยู่ชั้นไหนคะ 제 방은 15층이에요. ห้องของผมอยู่ชั้น 15 ครับ 우리 예문에서는 보통 11로 11 이거 연습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11층이에요 했는데요. 계속 11층만 나왔으니까 한번 숫자 바꿔볼게요. 15층에 나와 있다라고 해봤고요. 15층은 15. 아까 우리 남씨가 15밭 했던 거 기억나시죠? 15층에 있다. 찬 15가 되겠습니다. 다름을 알고 인정할 때 우리는 더욱 가까워집니다. 태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미소의 나라 태국 들여다보기. 태국인 남이 이웃나라 친구 뻔에게 길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남의 표정에 걱정이 가득하네요. 두 사람의 대화 한번 들어볼까요? ปอน 정말 잘 찾아갈 수 있겠어? 내일 같이 가자. 아니야, 주소 있는데 뭐. 골목에 붙은 숫자를 잘 봐. 한쪽을 홀수고 한쪽은 짝수. 도로명 주소랑 똑같네 뭐. 걱정 마. 길 잃어버릴까봐 그렇지. 영어로도 써 있다면서.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태국에서 길 찾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초행길이라고 하더라도 도로명 이름하고 골목 번호만 알고 있으면 쉽게 찾아갈 수가 있는데요. 요즘 한국도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신도로 혹은 뭐 도로명 주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도로명을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번지수를 알고 있으면 찾아갈 수 있다 이런 건데요. 태국은 아무리 작은 골목이라도 골목 이름이 있고요. 거기에 번지수가 다 딸려 있습니다. 보통은 한쪽에는 짝수가 쭉, 그 다음 다른 한쪽에는 홀수가 쭉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요. 초행길이라도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보시면 사진도 같이 넣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정표가 딱하니 골목 앞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큰 도로라고 하더라도 큰 도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정표가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태국어를 읽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 밑에 있는 영어를 읽으시면 되기 때문에요. 길 찾기가 그닥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좀 내가 찾아가기가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요즘은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이런 것들을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일명 G맵이죠. 지사에서 나온 이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맵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어로도 안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비록 이게 아무리 태국이다 할지라도 한국어로 뭐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직진하세요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요. 충분히 길 찾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국의 골목에서 가장 또 특이한 점은요. 바로 골목 앞마다 아까 이야기했던 모터사이어 랍장 혹은 줄여서 랍장이라고 했죠. 오토바이 택시가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요. 보통 아주 뭐 동네 골목이다 이러면 한 5바트, 7바트도 있고요. 뭐 방콕 시내다 하면 보통 15, 20 뭐 이렇게 가격이
기본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새 한국에서는 택시도 다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태국에서는 랍장은 물론 당연하고요. 오토바이 택시는 당연히 현금 내셔야지 되고요. 택시든 버스든 모든 교통수단에서 다 현금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카드는 아니고 꼭 현금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태국에서는 바로 이 동물이 아주 모든 골목에 기다리고 있죠. 바로 강아지. 강아지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개들이 골목마다 지키고 있어요. 낮에는 보통 너무 덥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거리에 누워 있거든요. 그런데 밤이 되면 활동력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강아지들 좀 조심하셔서 걸으셔야지 될 것 같고요. 특히 낮 시간 같은 데는 편의점 앞에 편의점이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할 때마다 에어컨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골목의 강아지들이 편의점 앞에 죽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조금 조심하셔가지고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태국의 속담 중에 빻을 때는 가루가 될 때까지 빻고 보낼 때는 목적지까지 확실하게 보내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태국어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같이 시작을 했으니까 속담처럼 끝까지 같이 가봅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BS 초급 태국어 옹지인이었고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8시에도 나암씨, 뻔씨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사와디카. 사와디카.